그러면 이제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 때문에 늘 반복하는 말씀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일제시대 때 뭐니 해도 일제시대 때는 독립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 아닙니까? 밥 굶어 죽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럴 때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시대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 독립이 시대의 핵심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독립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국민들 삶도 편안해지는 거다. 그러니 제1차적인 과제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독립투쟁을 벌였죠. 근데 이거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 어려워요. 정말로 비범한 의지와 결심을 갖지 않고는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서 투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독립투사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독립유공자를 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지금도 밥 먹는 게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역사가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네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대대로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다 소외되고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제시대 때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은 항일 독립이었을 텐데, 그렇게 해방되고 군사 독재가 우리나라 정치를 휩쓸었지 않았습니까? 1961년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로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한 30년 동안 군사 독재가 계속되었는데, 그 군사 독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반독재, 민주화가 시대 정신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개발도 해야 되겠고, 경제도 부흥시켜야 되겠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면한 요구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 국민이 독재 치하에서 살지 않고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 시대 정신을 민주당의 선각자들, 지도자들,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된 나라잖아요. 민주화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민주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주국가입니다. 어떻게 민주국가냐? 정치학 교과서에서 민주국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 이걸로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를 판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죠? 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뀐 역사가 처음에 일어난 게 1997년입니다. 누구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민주화된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건 틀린 얘기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군사 독재 잔당과 합당해가지고 정권을 넘겨받았잖아요. 정권 교체가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여당이 그냥 여당 된 겁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선거를 통해서 바뀔 수 있어야 민주국가가 됩니다. 그 첫 역사가 1997년에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민주국가다. 그런데 그 민주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니까 탄핵을 해버리는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고, 이 촛불이라고 하는 국민적 영향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잖아요. 그 자체로 탄핵한다는 게 아니고 탄핵 재판에 넘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해 주시오 라고 하는 재판을 건 겁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결정을 했지요. 이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혁명 일으키듯이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궁에 쳐들어가서 대통령궁을 막 끌어내고, 옛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난 파리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처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폭동이요 혁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이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민주국가가 됐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화가 된 나라에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그게 사회 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경제적 차원의 민주화.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는데, 정치적 민주화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1인 1표 행사해가지고 대통령을 바꾸잖아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력을, 권한을 우리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데,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평등해져야 되겠다.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차별이.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